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정시 설명회 2부, 1부는 저희가 녹화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라이브로 하긴 했는데 그때는 번개 특강 형식으로 라이브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규 방송 때 정시 설명회 2부, 지금 왜 그러냐면 정시 기간이잖아요. 걷다가 이제 가채점 나온 걸 가지고 분석도 하고 있고, 걷다가 우리 아이 이제 성적표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 가는지, 그리고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셔갖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정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설명회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의 컨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학 라인은 상중하 라인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백분위랑 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표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니까 만일 뭐 성적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백분위나 표준 점수가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1회차 방송을 녹화방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대학 라인의 상중하 라인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학 라인의 상중하 라인이 뭐냐면 대학교를 이제 저희가 나, 다군 3장의 카드를 쓸 거예요. 산업대학교 빼고요. 3장의 카드를 쓸 건데, 그랬을 때 대학교를 쓸 때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불합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정 수준의 대학에다가 다 쑤셔 넣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경외시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서성한, 여기에 이화여대 들어가 있겠죠. 이화,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서성한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연대, 고대, 서강, 성균관, 한양, 이화여대, 걷다가 중앙대, 경희대, 중경, 외대, 시립대. 이 외대는 인문계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예전에 지원을 한 것은 우리 아버지들인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들은 이렇게 줄을 세워서 대학을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한 장의 카드를 줬기 때문에 이때는 한 장만을 집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점수대가 되는 곳에다가 눈치 작전을 겁나 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 그게 뭐냐면 우리 큰형님이 대학교를 갈 때 아버지가 어디에서 그 커다란 핸드폰 있잖아요. 스타텍. 그 스타텍을 3대를 구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한양대가 있었고 아버지 서강대가 있었고 둘째 형은 또 어디 대학 가 있었고 이렇게 찢어져서 간 다음에 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경쟁률이 어때? 지금 몇 시인데 경쟁률이 이러니까 야, 일단 서강대 야, 한양대 너 철수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양대 안 집어넣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눈치 작전을 겁나 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얘기지. 요즘은 다 인터넷 갖고 하는데 그잖아요. 그때는 진짜 현장 접수였거든. 그래가지고 샤타 내려가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슬라이딩해서 들어가고 정말 이랬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3장의 카드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는 고대 한 장 넣고요. 서강대 한 장 넣고요. 성균관대 그러면 상중하 이렇게 짜줬네 라고 생각하셔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중하 라인을 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학교가 3장의 카드를 주다 보니까 이게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컨쇼가 말하는 상중하 라인은 뭘까요? 자, 상중하 라인의 기본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상중하 라인을 짤 건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상위권을 가는 친구들도 봐야 되고 이거는 서울의 중상위권 아니면 중하위권 아이들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대학 상중하의 시작, 일명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가 어떠한 군을 탔냐에 따라서 대학군들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나눠진 군들을 보면서 점수 형성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군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요.
같은 대학교래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대학교에 학과의 인기도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기보다는 군을 어떻게 탔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문과, 서울 안에 있는 이 본교의 문과는 모든 학과가, 생활과학대학 빼놓고 모든 학과가 점수 분포대가 거의 비슷해요. 정말 소수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 어떤 학과가 좋아요, 어떤 학과가 나빠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 한 줄 세워서 놀 때는 한 학교 안에서도 또 학과가 줄을 섰어요. 이렇게 그 학과의 인기도에 따라 줄을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한 학교에 보통 합격선이 정말 그렇게 차이는 나는데 차이가 조금씩 나지만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요. 정말 표점으로 봤을 때 1점 아니면 막 소수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분위 크게 움직인다? 1점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자, 그러면 서울대가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연대와 고대가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가 요번에 가군을 탔어요. 그러면 세 장의 카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에 넣었던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완전히 최상위권 아이들이 집어넣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최상위권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떨어진 아이들을 누가, 연대나 고대는 걔네들을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아이들을 선발할 테니까. 만일 가군에 연대와 고대가 들어가게 되면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은 연고대는 못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서울대 들어가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좋은 자원들일 텐데 걔네들도.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는 가군을 타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타냐면 나군에 타면서 연고대가 깔리게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 연고대 떨어진 아이들을 또 받아먹어야 되는 학교가 어디예요?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가 얘네들을 또 받아야겠죠. 떨어지는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연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받아먹기 위해서 가군에 보통 서강대가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여드릴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에 학과를 좀 찢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왜 찢었겠냐는 거예요. 성균관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얘네들 받아먹으려면 가군으로 다 가면 될 것을 왜 가나군으로 나눠지겠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고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서강대는 하나의 군을 탔어요. 그러니까 너네 떨어진 아이들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우리 서강대 지원해 라는 그러니까 학군이 만들어진 거고요. 성균관은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 연대나 고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도 받을 거고요. 우리는 성균관의 충성도를 높이고 들어올 만한 아이도 받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집어넣은 아이는 서강대도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 집어넣고 다군에서 한 장의 카드를 좀 중앙대 같은 데다가 낮추면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군 형성이 되는데 성균관이 나군을 탄 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는 군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균관 밑으로는 이제 뭐가 깔려요? 뭐 이화여대나 중앙대나 아니면 경희대 이런 아이들이 깔리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군을 어떻게 탔을 때 어떤 라인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점수 분포대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솔직히 점수 분포대는 더 좁아지긴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는. 그런데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 작은 차이를 찾기 위해서 이 군이 돌아가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성균관대학교를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군에 어떤 학교가 깔리냐면 연세대학교라는 학교와 고려대학교라는 학교가 깔립니다. 좋은 학교예요. 그죠? 나쁜 학교 절대 아닙니다. 여기 가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수 분포 때 몇 개 정리해서 올려드리긴 할 건데 정말 정시로 들어가기 쉬운 학교 아닙니다. 그런데 요번에
수능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 학교는 또 피 터지게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나군에서 받아먹는 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가군 학생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연세대 고대랑 받쳐서 가는 학교를 만일 성균관 라인을 깔았다라면 나군에다가 연세대 고대를 집어넣고 가군에다가 성균관을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가군 아이들은 서울대 아이들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군은 서울대 아이들이 오진 않지만 연세대 고대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사회과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자 들어가면은 일단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학과입니다. 되게 인기 학과고 수시로도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학과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연세대, 고려대 떨어진 아이들이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 집어넣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되게 인기 학과라고. 그리고 되게 좋은 학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자 들어가는 이 글로벌 경영이랑 글로벌 경제는 우리 상위권 아이 뽑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대 고대 정도 되는 아이들 와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너네 떨어지잖아. 그러면 우리 학과 집어넣으면 돼 라고 해서, 이거는 이 옆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성균관대학교 환산 점수 돌린 겁니다. 이 환산 점수 돌렸을 때 사회과학까지 해가지고 합격선이 262에서 259인데 이 259가 사회과학대예요. 사회과학이 그렇고 글로벌 경영이랑 경제는 276점대가 형성이 됩니다. 얘네 학교가.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거의 탑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 이렇게 못 내려온다고. 얘네는 못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신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서울대 집어넣은 아이가 나군에다가 성균관을 집어넣진 않아요. 연대고대 집어넣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신지원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글로벌 리더, 경영, 인문, 교육, 한문교육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점수대가 758에서 750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군이 나군보다 훨씬 점수대가 높게 형성은 되네요. 그죠? 그 이유가 얘네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 점수대가 만일 760대가 되는데, 와, 나는 성균관대학교를 진짜 가고 싶어. 학과 상관없이. 그러면 가군을 타는 게 아니고 나군을 타야지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군은 연대와 고대 애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점수대가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되고요. 대신 나군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대 흐름에 따라 이 성적, 이 합격 등급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과 볼게요. 이과 자연계 같은 경우 글로벌 바이오나 반도체 좀 센 거 아시죠? 이게 삼성 라인이라서. 그리고 공학 계열 애들이 745에서 740점대. 원래 문과보다 이과가 이거 정시 점수는 낮은 겁니다. 745에서 740대가 형성됐어요. 요거 글로벌 바이오랑 반도체가 745점대고요. 공학대가 740점입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거는 수학교육이나 컴퓨터처럼 나군을 형성하고 있는 데는 737에서 740대예요. 그러니까 740대의 학과가 있긴 하지만 730점대 학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군보다는 나군이 소신지원을 이루어지면서 점수대가 저쪽보다 이쪽에서 내려타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점수대가 낮게 형성되네요. 이렇게 대학 라인을 구축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성균관대가 지금 서강대보다 이과 자연계 학생 점수가 약간 더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은 아이가 가군에다가 서강대학교를 더 넣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학 라인을 짜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 공대는 성균관보다 공대 라인은 훨씬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 라인은 이쪽 아이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밑에 있는 학교들이 간하군을 탔다라면 이 라인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서성한 대학교 밑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문과 같은 경우 외대겠죠. 그리고 시립대까지 얘네들이 또 군을 어떻게 타고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점수 분포대가 조금 나눠질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형성했을 때 서울대가 어느 군을 타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나다군의 대학 라인을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집어넣을 만한 대학교의 기준선을 정하고 대학 라인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중하 구성입니다.